안녕하세요, 유니콕입니다. 만약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경기를 하면서 한 번이라도 내가 쳐야 되는 공인지 파트너가 치는 공인지 몰라서 헷갈린 경험이 있다면 오늘 이 영상과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강의 내용을 통해서 그 궁금증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강의를 다 들으면은 그 궁금증을 완벽하게 해소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추측을 넘어서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그동안 알긴 했지만 명확하게 몰랐던 부분, 애매하게 알고 있었던 부분, 이 공을 내가 받아야 되는지 파트너가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알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공식을 이제부터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요. 자, 그래서 오늘은 그 공식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공식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드민턴에는 공격과 수비라는 개념이 있어요. 공격은 상대가 공을 올린 상황, 즉 클리어나 언더를 통해서 우리 편에 공이 떠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수비는 우리가 공을 올려서 상대방 편에 공이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공격과 수비 상황에서 기본 위치 선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공격 상황입니다. 만약에 공이 우리 쪽으로 올라온다면은 한 명은 공을 치러 뒤로 빠지는 상황이 됩니다. 이때 공을 치지 않는 사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복식에서는 공을 치는 사람의 움직임도 매우 중요하지만 공을 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영리하게 움직여주느냐에 따라서 랠리를 유리하게 혹은 불리하게 끌고 가게 됩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내 파트너에게 공이 올라간 상황이라면은 이 공을 안 치는 사람은 가만히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전위로 들어와서 라켓을 들고 이런 형태로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즉 배드민턴에서 한 명이 뒤로 갔을 때 공을 받지 않는 사람은 전위를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제가 방금 둘 중에 한 명은 앞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했는데 왜 한 명은 앞으로 들어와야 될까요? 한 명이 뒤에서 공격을 하잖아요. 네. 결국에는 위에서 이제 스매시를 치기 때문에 이제 밑으로 공이 꽂아져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받는 사람이 칠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부채꼴 모양인데, 네네. 앞에서 그 올라오는 공을 잡기 위해서 앞뒤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해요. 우리 변두리님은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조금 더 이제 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아무튼 그 코트를 효율적으로 쓰는 게 중요한데 한 명이 뒤로 나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빈 공간인 앞을 메워주는 게 노터치를 좀 방지할 수 있는 전술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 맞습니다. 자, 두 분이 하신 말씀이 정확하게 맞아요. 배드민턴에서 가장 이상적인 득점 형태가 뒤에서 스매싱을 때리고 앞에서 푸시로 끝내는 게 가장 이상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한 명이 뒤로 가면 한 명이 앞으로 와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서 한 명이 스매싱을 때리러 뒤로 나갔는데 공을 치지 않는 사람이 앞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어떤 상황이 발생되는지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스매싱 때렸는데 이 앞에 떨어지는 공을 받을 사람이 없어져요. 다시. 여기 상대방이 받아쳤을 경우에 지금 날아가는 이 앞에 떨어지는 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집니다. 자, 그렇다면은 제가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스매싱을 때리러 올라갔을 때 한 명이 들어오면은 이런 형태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공을 치지 않는 사람이 빨리 앞에 빈 공간을 메꿔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초심분들은 지금 변두리콩님이 움직이는 것처럼 공이 올라간다면은 앞으로 빨리 붙어서 이런 형태로 움직여주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움직임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은 지금부터 이 공을 받지 않는 사람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지금부터 조금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됩니다. 자, 공이 올라갔을 때 뒤에서 공을 치지 않는 사람의 파트너, 그러니까 즉 공을 치는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클리어, 드롭, 그리고 스매시. 파트너가 스매시나 드롭을 했을 경우에는 전위에서 계속 자리를 지켜주면서 푸시 기회를 노려주시면 됩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파트너가 드롭이나 스매싱을 했을 경우에는 자, 지금 변두리님 하신 것처럼 이렇게 앞에 붙어 있으면 돼요. 이렇게 앞에 붙어서 상대방이 수비하는 것이 네트에서 뜨거나 아니면 드라이브로 올라가는 공을 앞에서 끊어주려고 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이때 변두리콩님의 움직임을 잘 보시는 사람은 아시겠지만 전위에서 가운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살짝 공이 뜬 방향으로 붙어 있었거든요.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일로 올라갔을 때, 일로 올라가면은, 일로 올라갔을 때, 자, 지금 변두리님이 올라간 방향으로 움직였잖아요. 왜 그렇게 움직이셨는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네, 공격하는 사람이 직선으로 뛸 가능성이 농후하고
그러므로 수비도 그 같은 방향의 직선으로 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공을 제가 푸시를 하려고 그쪽으로 움직였습니다. 아, 빅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스매시 치는 사람이 이쪽에 있을 경우에 이쪽으로 오는 이유가 이쪽으로 많이 오지 않는다면 아까 처음에 그 앞사람이 오지 않는 경우랑 조금 비슷한 것 같거든요. 여기에 만약에 수비하는 사람이 이쪽에 만약에 셔틀콕을 떨궜다면 이분은 공격적인 플레이를 할 수가 없고 앞사람은 결국엔 언더나 좀 안 좋은 플레이, 그 수비하는 플레이를 밖에 못할 것 같습니다. 아, 맞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추가를 하면은 수비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직선으로 공을 보내는 비율이 대각으로 보내는 비율보다 훨씬 더 많고 대각 스트로크가 훨씬 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직선으로 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직선으로 붙어야 되는데 자, 여기서부터 진짜 제대로 된 질문. 자, 그렇다면 얼마나 붙어야 되는지 두 분 알고 계세요? 자, 레슨을 하다 보면은 자, 공이 뜬 방향으로 붙으세요라고 해서 사람들이 붙는 건 어느 정도 알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이 어느 정도에 대한 거를 말해주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저 솔직히 이거에 대해서 제가 많은 코치님들에게도 문의를 해봤고 잘 네. 치는 분들한테도 문의를 해봤는데 네. 답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만약에 스매시가 이쪽에 떴을 때 앞에서 여기 지나가는 공까지 다 막아라. 어떤 분들은 한 요 정도 중간에서 조금만 나와서 요 정도만 잡아주고 지나가는 공은 뒷사람한테 맡겨라 라는 분들이 많아요. 저 같은 경우는 앞사람이 잘 꺾는다고 생각하면은 약간 요쯤에 있고 앞사람이 직선으로 많이 친다고 하면 여기까지 오거든요. 그렇게까지 저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변드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전위에서 제가 네트 앞에서 잡을 수 있는 이 타구 범위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타구 네네. 범위가 넓으면 살짝 사이드 이 중앙선에 붙어서 준비를 하고 그게 아니면 이 한쪽 방향을 위주로 좀 투자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분 다 비슷한데 네. 제가 생각하는 답은 뭐냐면 자, 변두리님 여기 붙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저기 대각으로 이 사람이 수비를 꺾었을 때 이 앞 사람이 커버할 수 있는 그 능력에 따라서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직선으로 많이 온다고 하긴 했지만 우리가 대각으로 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너무 많이 내 능력 이상으로 많이 와버린다면은 이쪽으로 왔을 때 공을 받을 수가 없어지겠죠. 빅민턴님, 변드리님은 이쪽 잡는 거에 포커스를 맞췄지만 저는 조금 더 안정감 있게 내가 이쪽으로 받을 수 있는 스텝의 속도가 빠르다면은 이렇게 준비를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선수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준비를 해도 대각으로 와도 커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붙어주는데 동호인분들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 이렇게 많이 붙었을 경우에 이 대각으로 오는 공을 대처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발이 빠르고 이쪽으로 나가는 스텝이 좀 자신 있다 하면은 많이 조금 붙어주시고 그리고 내가 좀 느리다 하면은 중간에서 한 발 정도만 이 정도까지만 붙어주시는데 이것에 대한 정답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설정을 하는 거예요. 내 능력에 따라서 혹은 내 파트너의 스매싱의 그 강도에 따라서 그리고 이 상대방의 수비 능력에 따라서 앞사람이 조절해 주시면 돼요. 파트너의 스매싱이 강하고 앞사람 능력이 좀 떨어진다. 그러면은 조금 더 직선으로 붙어도 괜찮겠죠. 근데 파트너 스매싱이 약하고 상대방 수비 능력이 좋다라고 하면은 대각으로 올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으니까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의 정답을 가져가면 안 되고 그 상황에 맞는 위치 선정을 해주셔야 조금 더 안정감 있는 플레이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배드민턴 복식에서 조금 선호하는 플레이가 일단 안전한 플레이를 선호하는데 동호인분들도 안전한 플레이를 선호하시는 것이 가장 좋아요. 그래서 제가 방금 설명드린 거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내 능력, 내 파트너의 능력, 그리고 상대방의 능력을 고려해서 자리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배드민턴에 정답은 없네요, 역시. 그렇죠. 정답은 없죠. 그래서 만약에 코치님이 거기까지 오세요 라고 하면은 그 동호인분은 실력이 느는 게 정체될 확률이 커요. 근데 이렇게 이 동호인분이 생각할 수 있게 열어주면은 그 사람이 생각만 한다면은 실력이 빨리 늘 수 있죠. 자, 이제 만약에 내 파트너가 스매시나 드롭이 아니라 클리어를 쳤을 경우 공격권은 우리가 아니라 상대방한테 있잖아요. 그래서 공격과 반대로 수비의 경우 앞, 뒤가 아니라 양옆으로 퍼져서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만약 클리어를 쳤는데 전위에서 빠져나가지 못한다면은 우리 코트의 빈 공간이 굉장히 많아져서 상대가 득점하기 매우 편해져요. 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들었다가 이렇게 될 경우 이쪽을 받을 사람이 없어지고 이렇게 이쪽으로 클리어 쳤을 경우에도 뒷사람이 받아야 되는 범위가 너무 넓어지잖아요. 그래서
자, 스매시. 그렇지.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수강생분들은 공을 친 사람 말고 치지 않은 사람의 움직임을 보면서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시. 자, 스매시. 자, 지금 우리 빅민턴님과 변두리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수비 상황에서는 지금처럼 양옆으로 퍼져 있으면 됩니다. 양옆으로 퍼지는데 일반적으로 배드민턴은 대각 공격보다 직선 공격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수비자의 위치를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시범 및 설명은 챕터 3 수비편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상대방이 어떤 기술을 하는지에 따라서 계속 수비가 될 수 있고 또 우리가 공격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공이 우리 편으로 떴을 때 앞뒤, 상대방한테 떴을 때 양옆으로 퍼지는 거, 이 개념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이 개념만 알고 계셔도 경기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처음 배우시는 분들 입장에서 아까 원점으로 돌아가서 그 전위의 이 위치를 저는 그럼 어디 서야 됩니까? 라고 하면 명쾌한 해답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강의를 보는 사람의 실력이 다르고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다만 내 스텝을 사이드 스텝 한번 헤어핀 한번. 자, 지금 변두리님이 했던 저 스텝을 할 수 있다고 가정했을 때 무조건 가운데보다 오른쪽으로 와주셔야 돼요. 네, 이렇게. 내가 스텝이 느리던 어쨌든 이 정도까지 와주셔야 되고 만약에 여기서 내가 더 멀리 갈 수 있다라고 하면은 더 이쪽으로 와주셔야 됩니다. 이거를 명확하게 어디까지 오세요라고 말할 수 없는 게 이 수강하시는 분들의 실력과 뭐 그런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그걸 찾아가는 게 더 올바르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약간 요즘 안정감 있게 여기서 시작하기 좋겠네요. 덩치가 있고 좀 무게가 있으시고 좀 초보자분들은 좀 안정감 있게 중간 정도에서 시작하는 게 좋기도 하겠네요. 맞아요. 이 강의가 위치 선정뿐만 아니라 경기 운영 강의인 이유가 있어요. 만약 빅민턴님 같은 경우 거기를 기존으로 하더라도 만약에 상대방 수비가 약해요. 계속 직선으로 공이 많이 와요. 그럼 경기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요? 아, 이분이 대각선을 잘 못하는 사람이다. 네. 보통 초보자분들은 대각선을 못하잖아요. 그럼 조금씩 와야죠. 그렇죠. 이게 네. 경기 운영이에요. 네. 내가 만약에 근데 이 사람이 대각을 너무 좋아해. 하는 것마다 대각을 많이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이제 중간에서 대각 잡을 생각과 요 조금 정도, 더, 예. 조금 더 보수적으로 생각을 해야겠죠. 그렇죠. 그것이 바로 경기 운영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선수들이 그냥 하는 것 같지만 상대방에 따라서 내 파트너가 바뀌면 또 파트너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우리 동호인분들도 그런 것을 고려하면서 경기 운영을 하시면은 훨씬 더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강의의 핵심은 공을 받지 않는 사람의 움직임입니다. 파트너가 뒤로 갔는데 제자리에 있거나 클리어를 쳤는데 앞에 계속 있는 이런 상황이 가장 좋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물론 처음에는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머릿속으로는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움직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만약 실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아 맞다 여기서는 내가 들어갔어야지 라고 랠리가 끝난 상황 후에서라도 인지를 해주셔야 다음에 같은 상황이 왔을 때 조금 더 바람직하게 움직일 수 있게 되거든요. 자, 그럼 오늘 내용을 정리하기 위해서 혹시 변두리님 오늘 제가 설명한 이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줄 수 있나요? 오늘은 일단 복식에서 꼭 필요한 기본 위치 선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격 시에는 앞뒤로 쓰면서 공격 패턴을 만들고 그리고 클리어, 하이 클리어나 언더 클리어 쳤을 때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벌리면서 비공간을 메워주는 그런 기본적인 로테이션을 보셨기 때문에 오늘 이 강좌를 보시고 나서 또 경기하시는데 큰 어려움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